여러분은 뉴욕 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뭐 화려한 네온 사인, 조명, 그리고 고층 건물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실 텐데 맨하튼 거리를 걷다 보면 사실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이런 비계입니다. 정말 길에 걷다 보면 한 블럭에 하나, 두 개 정도는 꼭 이런 비계를 마주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계가 많다 보니까 지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좀 깜깜하기도 하고 좀 쓰레기도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뉴욕시에서 시장까지 나서서 이런 좀 오래된 비계들을 없애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요새 뉴욕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다른 나라 대도시와는 다르게 유독 뉴욕에 이렇게 비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뉴욕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지금 뉴욕시의 맨해튼에서 가장 오래된 비계가 있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옆을 보면 뉴욕대 랑곤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 건물은 왜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뭔가 부검이 필요할 때 검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검시를 하는 그 건물입니다. 여기가 2009년부터 이 비계 정식 허가를 받아서 2016년까지는 합법적으로 비계를 유지를 하다가 이 뒤에는 이제 불법적으로 계속 비계를 유지를 해오고 있었고, 다시 2021년에 비계 승인 허가를 받아서 지금 무려 14년 동안이나 비계를 유지하고 있는 맨해튼에서 가장 오래 비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게 비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딱 봐도 지금 이런 위쪽을 보시면 좀 녹슬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층고라고 해야 되나요? 높이 자체가 굉장히 낮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밖에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를 좀 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이쪽이 사실은 좀 뚫려 있어서 그나마 덜한 편인데, 이렇게 쭉 걸어 들어가다 보면 저렇게 건물이랑 아예 막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런 곳들은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병원 주변이어서 노숙자가 있다든지 막 쓰레기가 막 넘친다든지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나마 깔끔한 편인데, 이렇게 지금 대낮인데도 이 안에 불을 켜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좁고 답답하고 깜깜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내를 걸어 다니다 보면 이런 비계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뉴욕 시내 안에 워낙 걸어 다닐 때 비계가 많으니까 제가 이런 비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수치를 찾아봤더니 맨하탄에 있는 것만 8,300개가 된대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직선거리로 쭉 펴보면 580km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긴 거냐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320km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뉴욕시의 비계를 쭉 늘어뜨리면 일단 부산을 한번 갔다가 찍고 거의 다시 돌아올 때까지 비계가 이렇게 쭉 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비계가 놓여 있는지를 수치로도 그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뉴욕시에서도 사람들이 비계가 많다 했지만 이렇게나 많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와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트럼프가 들어가는 거를 찍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계 때문에 트럼프를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와, 뉴욕에 비계가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았나? 비계가 또 한 번 다시 주목을 받았었죠. 사실은 저렇게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고 하면 비계가 필요한 건 맞아요. 밑에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조사를 해보니까 맨해튼에 있는 비계 중에 5년이 넘은 비계도 지금 벌써 300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비계가 만들어지고 사라지지 않고 도시경관을 좀 해치는 일이 지금 뉴욕시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길 반대편을 한번 보시면 지금 비계가 저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 위에 비둘기가 날라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똥도 싸고 집도 짓고 거기다가 새끼들도 낳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환경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렇게 1층은 다 식당과 건물이거든요. 근데 식당 입장에서도 보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간판이 가려져 있게 되고 또 어둡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영업자들한테도 빨리 좀 비계를 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것처럼,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뉴욕시에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유독 이런 비계가 많은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뉴욕시의 이 건물 외벽을 규정하는 낡은 규제 때문입니다. 뉴욕시에는 이 법조항 번호를 따서 지방법 11이라고 하는 이 법이 뉴욕시 건물의 외벽을 규제를 하는데요. 이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뉴욕시 건물들이 비계를 세울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물에 공사를 하고 뭔가 신축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의 외벽 검사를 받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필요할 때만 비계가 건설이 되면 되는데 건물을 공사를 하다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건물주의 돈이 부족해서 그냥 공사는 일시 정지된 채로 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맨해튼 내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비계가 한번 설치된 다음에 기약 없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 자리에 흉물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사 때문에 비계가 설치되는 게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이 나머지 40% 정도는 건물의 외벽을 검사하는 이 검사 때문에 비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뉴욕시는요, 워낙 고층 건물도 많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도 많다 보니까 이 건물 외벽의 안전에 대한 규정이 정말 꼼꼼한 걸로 유명해요.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건 이 19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는데요. 1979년에 한 뉴욕의 대학생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이 고층 건물에서 벽돌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건물의 외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1997년에 이 메디슨 애비뉴에서 또 벽돌로 지어진 건물의 외벽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그걸 계기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아주 촘촘한 규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뉴욕 시내에 있는 6층 이상의 건물들은 모두 5년에 한 번씩 이 외벽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외벽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이 검사원들이 벽을 봐야 되니까 비계를 이때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검사를 받을 때마다 비계를 세워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물이 뉴욕 시내에 총 16,000개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 시내에는 계속 높은 고층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비계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들의 수도 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5년마다 한번 건물의 외벽 검사를 받는데 이 검사는 검사관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 3가지 등급으로 건물을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다. 이거는 뭐 다음 검사 5년 뒤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수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등급. 그래서 여기는 이 건물 외벽의 상태에 따라서 바로 비계를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등급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위험 등급인데 이 등급을 받으면 바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위험 등급을 받으면요, 비계를 설치한 다음에 90일 안에 건물 외벽을 수리를 해야 돼요.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서 총 90일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이 총 180일 안에 건물의 외벽을 다 수리를 하고 비계도 치워야 되는데, 이 문제는 수리 비용입니다. 이 비계를 유지하는데 비계 임대료도 있을 거고 혹은 비계를 오래 유지해야 되는 벌금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합해도 1년에 한 10만 달러 정도면 비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라면 이 건물의 외벽을 수리하는 데는 수백만 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비계를 오래 놔두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또 건물주가 영세해서 이 수리 비용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한 명이 아니라 이 건물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엮여 있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건물 외벽을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건물 외벽을 수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만큼 비계를 오래 세워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또 검사 주기도 사실은 조금 문제인데요. 5년마다 한 번씩 건물 외벽을 검사해야 되는 주기가 굉장히 오래된 벽돌 건물이든 아니면 최근에 만들어져서 정말 유리벽으로 이렇게 높게 올라간 고층 건물이든 둘 다 규제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이든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비계를 세워서 외벽을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새 뉴욕시에 야금야금 비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비계가 정말 보기가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뉴욕시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계를 조금 줄이려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경우에 따라서 이 외벽을 검사해야 되는 기간을 5년이 아니라 좀 더 늘려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검사에서 수리를 했던 건물이라면 다음 검사 기간이 5년이 아니라 뭐 7년 이렇게 늘려준다든지, 또 최근에 지어진 이런 고층 건물, 겉면이 매끈한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뭐 7년, 8년마다 검사를 받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느슨하게 바꿔주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아까 건물주가 영세해서 건물 외벽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좀 뉴욕시에서 저리로 수리 비용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정책들도 있고,
있고 또 이 불법 비계를 빨리 치우지 않는 건물주한테는 벌금을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뉴욕시는 내놓고 있어요. 최대 월 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에릭 애덤스 시장이 내놨고요. 또 비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왜 이 비계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벽 검사를 할 때도 비계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 기간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드론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검사 기간을 줄이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비계를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될 때는 너무 흉물스러운 비계 말고 조금은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운, 그래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비계를 설치하자라는 것도 뉴욕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비계가 바로 뉴욕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비계예요. 지금 딱 보시면 일단 우리가 앞서서 봤던 비계랑 다른 점이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빛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색깔도 하얀색인데다가 위쪽을 이렇게 아치 형태로 만들어서 비계이긴 비계인데 밖에서 봤을 때도 좀 아름다워 보이는, 그리고 좀 밝은 그런 효과를 좀 내줬고요. 그리고 앞서서 본 비계들이 뭐 조명도 막 마음대로 달려있고 약간 공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줬다면, 여기는 조명도 저렇게 원 모양으로 마치 일부러 예쁘게 디자인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계를 설치해서 뉴욕시에서는 하려면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비계를 설치해라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뉴욕시의 비계 문제를 뉴욕시가 다양한 해결책으로 잘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